다음은 정치권 얘기를 좀 간략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지금 대선 주자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잇따라 이렇게 칭찬 또는 충고 내지 조언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배경이 뭘까? 그래서 해석이 지금 분분한데요. 그 점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재명 지사가 지난 28일이죠 아마 킨텍스에서 이 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었는데 그 박람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또 아무래도 이 지사 만나면은 윤 총장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상당히 칭찬을 좀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그 보기에 따라가는데 저는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 이미지, 자기 이미지답게 자기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뭐 정치는 도구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습하고 역량을 많이 발굴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아직 멀었다 이거지. 나 아직 정치에 모르는데 나는 정치 고수인데 너 앞으로 좀 공부 많이 해서 너도 그렇게 돼. 정치라는 게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분 뭐 나는 그 사람 평가해달라는 거. 난 그 사람 모른다. 모르는데 무슨 평가하냐. 혹시 기자들이 좀 취재해가지고 알려주면 내가 평가할게. 이건 좀 교만스럽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알기로 과거의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원칙에 따라 잘해왔다. 근데 뭐 적폐청산 이런 건 잘했지만은 앞으로는 남을 처벌하는 음보의 그런 이제 검사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이 돼야 된다. 너 정치 몰라. 네 기껏한 게 그 검사밖에 너 더해서 그러면서 남들 그 처벌하는 그거밖에 못했잖아. 정치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돋보이면서 자기는 아주 뭐 대단한 정치인으로 돋보이면서 윤석열이 밑에 깔아뭉개는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깔아뭉개면 국민들이 그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둘이가 서로 경쟁하는 상대인데 상대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러니까 점잖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이미지다운 그런 면모가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오히려 그 사람 말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을 은근히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디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여러 가지로 소양이 부족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해라 하려면은 그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이낙연이라든가 정세균 전 총리처럼 직설적인 그런 어떤 비판을 하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낙연이만 하더라도 지난번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하니까 그 뜬금없는 일을 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얼마 전에 그 검사 이상도 야도 아니야. 그거 아닙니까? 검사로서 한 일 과거 적폐청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 사람이 국가 대통령 그런 자리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사숙고하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사 정도이지 국가를 운영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직공을 가했는데 오히려 이재명은 좀 이재명답지 않게 원래는 사이다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배려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으로서 무슨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게 이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세균, 이낙연은 지금 아주 저 밑에 이제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윤석열 같은 이제 이런 사람에도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눈길을 끌어야 돼. 시민들이, 국민들이 눈길을 끌어야 되는 그런 처지고. 그러니까 말을 좀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 지사 좀 내면 이제 자기는, 아주
이강 체제 속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여유를 부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말이지 윤석열이고 바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점잖게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나를 더 돋보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아니야. 또 이런 것도 은연중에 보여주면서 윤석열 당신도 지금 뭐 일시적으로는 그 지지율이 여론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당신도 사실 보면 내 상대는 아니야.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내는 이 강자로서의 또 저 많이 가진 자로서의 짐짓 부려보는 여유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당초는 뭐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최근 특히 4.7 재보선 이후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은 뭐 10% 이상의,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격차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점잖게 충고하고 여유를 가질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특히 당신 그 적폐청산 잘했어. 원칙 있게. 그런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사면론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고 갈등을 빚는 상황 속에서 친박을 조금 자극해가지고 반윤석열 그런 쪽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는,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 어떤 대립각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반관계, 반관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 차기 대권 지지율이 이재명 24%, 윤석열 25%, 23%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한 군데만 그래요. 거기는 이게 어딘 지금까지 쭉 보면은 좀 다른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과는 달리 그렇게 늘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4개 여론조사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이 4개 여론조사 여기서 결과만은 늘 보면 이재명 유리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들도 하도 마사지를 해대고 과연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인지 어떤 편향성이 있는지 그게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재명 씨는 보면요, 이 재간이랄까, 이런 거 재치랄까, 이런 거 또 기지 뭐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톡 튀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이낙연이나 정세균보다는 훨씬 그 남들이 볼 때 저 친구가 훨씬 영리하다. 죄송합니다. 저 친구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들 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재명 씨는 남들보다 좀 영리해 보인다는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아마 자기의 그런 이미지에서 하나 빼면 뭐냐면 못된 말만 안 하면 되거든.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날카롭게 공격을 합니다. 뭐 정세균에 대해서도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이나 다름없다 해가지고 정세균 전 총리가 중대본 회의도 잘 참석 안 하면서 뭐 딴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막 직공을 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듣기 거북스러운 얘기를 한 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내에 그런 뭔가 분열을 촉진시키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자꾸 적폐청산에 잘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지금 결국은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쪽의 지지율도 있지만 중도층이 지금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사 입장에서도 중도층의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24%, 20에서 25%그 박스권에 딱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은 중도층을 끌어와야 할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는 온건한 그런 이미지를 보임으로써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을 띄워줌으로써 당내 친문 반대파라든가 강성파들의 그런 반발에 대해서 나뿐이 없어 윤석열하고 싸울 사람은 자꾸 딴소리 딴 생각 해갖고는 윤석열한테 정권 넘어가 야권한테 정권 넘어가 이런 좀 일종의 엄포성 협박성 그런 전략도 구사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어떤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인식하고 윤석열과의 경쟁을 어떤 구도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건지 그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하고 바로 붙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바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등판도 사실 공식 등판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괜히 달아서 먼저 공격하고 나서면 그건 자기한테 손해니까. 그래서 이 뭐냐면 이제 선수들이 어떤 이제 앞서 나가는 선수들은 서로 아주 격려해주는 척하면서 이제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를 그걸 파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제 굳히는 게 뭐냐면 이 여권 내에서 자기 위상을 확실히 굳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거기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나 말고는 대안 없어. 이걸 굳혀야 되거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 사람이 뭐 한 거 잘한 거는 뭐냐면 그냥 남 처벌하는 것밖에 더 잘했어? 정치 몰라 저 사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처벌 잘했다. 그거 뭐 그냥 후배 파갖고 다 감옥에 보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은근히 전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금 가장 이제 자기가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 면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아킬레스건이죠. 야권 주자로 나설 때 굉장히 그게 이제 부담이 될 거거든. 그 점에서 이재명 지사는 은근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되는 거단 말이지. 자기가 뭐 직접 나서 공격해 줄 필요는 없고, 그 점에서 보면 이재명 그 지사는 아마 이제 제일 윤석열 총장 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냐? 결국은 적폐청산 이름 내세워가지고 박근혜 처벌한 그걸 내세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이재명 지사는 또 뭐 이렇게 윤석열과의 양강구도 이것을 굳히려는 전략을 쓰면서도 지금 당 내외에서 새 확산을 위한 그런 노력이랄까 그런 작업도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순에 성공과 공정이라는 포럼, 줄여서 성공 포럼을 지금 발족을 시키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자기 계보원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민주평화광장이라고 12일 지금 발족을 목표로 해서 출범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대규모 외곽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외곽 조직을.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라든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외곽 조직 만드는 거고 옛날에 뭐 YS라든가 DJ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외곽 조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연청이라든가 뭐 나사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민주평화광장 여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조정식 전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해찬의 아주 측근 아닙니까? 측근.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해찬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 측근인데 이러저런 것을 보면은 뭐 여권 핵심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름대로 다른 주자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세를 당 내외에 구축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 그동안에도 그동안에도 물론 당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계로 이렇게 뭐 언론에 의해서 분류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뭐냐면 당 내에서의 그 위상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친문 눈밖에 나면 안 된다든지 문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 위상이 그 안에서는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해찬 이 사람도 늘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의원 전번에는 틀렸지만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이길 것 같더라는 식으로 표 계산하는 데는 저 사람 일각에는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꿔 말하면 이해찬도 지금 보니까 이재명만한 대안이 없다. 이러면 이재명을 밀어서 자기 대선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경우에는 둘이가 의기투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는 친문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 친해찬계면 몰라도 그런 정도의 그 여권 내에서도 자기도 뚜렷한 그런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바로 친문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슬 땡겨오면 정말 핵심 친문 외에는 다 자기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안에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는 이제 대선 주자로서 확고히 이제 치고 나가야 될 시점이니까 대중적 조직이라든지 또 싱크탱크라든지 이게 체제를 갖추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출발점이 그때다. 이제 출발할 때가, 정식으로 출범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탈당설이다, 뭐 분당설이다 이런 걸 나올 때마다 나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민주당의 본류다. 그리고 민주당과 원팀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름은 있어도 차별화는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고 그걸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다름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또 문재인 대깨문들, 친문 세력을 겨냥해서도 그런 문비어 청가를 또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재명이 상당히 영리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내부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단수가 높다 할까, 그런 것들이 엿보여요. 그래서 과연 정세균이라든가 이낙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타 지금 뜻을 두고 있는 임종서, 무슨 추미애, 제3 후보들, 김두관까지를 포함해서 과연 이재명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결국 굳혀지는 것 아니냐. 근데 이재명이 세력이 커질수록 이제 그러니까 군소라는 딴 뜻이 아니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주 낮은 이런 사람들부터 슬슬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야, 내가 내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제 큰 측에 붙어서 유리한 측에, 희망이 있는 측에, 가능한 측에 붙어서 같이 이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있는 집안은 점점 커지는 거지. 근데 쫄아드는 집안은 계속 더 쫄아드는 건데,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로서는 민주당은 이건 누구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냐, 우리 모두의 것 아니냐, 그건 나도 거기 당당한 그 일원이고, 내가 무슨 격가지나 이런 것도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자기 말로 나도 여기 본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분으로 가지면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래서 문제는 지금 그러면서 왜 조심을 하느냐. 요번에 아마 대표 선거 결과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그렇겠죠. 친문의 힘이 어느 정도냐. 이건 이제 거기서 아마 그게 바로메터가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친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어쨌든 친문에 대해서도 섭섭한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나와서 친문의 역할, 친문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명히 그 계산할 수 있을, 계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친문 당내에서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친문을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친문이 자기한테 완전히 끌어안길 것도 아니니까 지금 상당히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고심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이 당내에서 자기가 기정사실화되는 것, 이재명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9월 여권 주자 경선이 확정이 된다면은 사실상 5월 2일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여권에서는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두세 달 정도뿐이 여유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권 내 주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스포트를 해보겠죠. 지금 스포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뒤집기 한 판을 해보려고 그럴 거고 이재명은 어쨌든 마음 쓰인단 말이지. 이낙연은 좀 내가 밀어낸 것 같은데 정세균이 새로 등장했으니까 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당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뭐랄까 유화적으로 친문이든 모든 세력을 끌어안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안은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애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단독 독주로 가가지고는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을 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를 강력한 주자군으로 이렇게 친문이 키우든가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사람을 대권 주자로 내세워가지고 새롭게 판을 짜는 그런 전략도 구사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측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